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차의 상도 맛집 가차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알겠네요. 오늘 가져온 차량은 최대 기대작 쌍용 J200 토레스를 가져왔습니다. 오, 이렇게만 나온다면 가능성 있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코란도 C라던가 뷰티풀 코란도라던가 이름만 코란도였는데 과거 쌍용의 개성을 잃은 차량들이 많이 있었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었는데 섭섭했죠, 네, 솔직히. 그런데 쌍용이 작년에 J200 프로젝트라는 이런 렌더링을 공개하면서 중형 SUV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명으로 판단이 되고요. 쌍용차가 최근에 특허에 출원한 이름은 토레스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축구선수 토레스 아니죠? 토레스란 이름도 사실 이름 자체는 좋은데 진짜 토레스가 될 것인지 출원만 토레스로 하고 그냥 무쏘란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무쏘란 이름으로 나오면 되게 환영할 만한데 무쏘 후속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게다가 무쏘랑 사이즈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럼 네. 무쏘라고 그냥 내놓지. 새로운 이름을 내놔서 그게 성공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새로운 이름을 지금 론칭하고 그거 홍보하고 여건이 되는가 지금 쌍용이. 여러 차들이 있지만 가장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 차 1위가 무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무쏘란 이름을 어쨌든 언젠간 되살려야 되는데 아마 카드로 항상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지나면 쓸 수도 없어.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여기다 무쏘란 이름을 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J200의 이름은 어떤 것이 될까요? 했는데 48%가 쌍용 토레스. 아 그래요, 역시 토레스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의외로 코란도는 그 투표수가 많이 적네요. 코란도라는 이름은 어떤 것이 될까요니까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으면은 또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쌍용의 신차 무쏘, 저는 쌍용의 신차 살려주의소, 사주소. 뉴 노조. 이렇게 설명 필요한 드립은 실패한 드립이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높은 확률로 토레스로 나오지 않을까? 토레스가 될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주신 이 사진 보면 컬러풀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네. 이런 컬러풀한 느낌도 오히려 좋네요. 괜찮으신가요? 형광 느낌이 나고 이런 게 참신하고 좋은데요. 쌍용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시각적으로 뭔가 맞아요. 빵 터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메인 컬러가 어떤 네. 색상으로 지정이 돼서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뭐 형광색이라던가 이런 노란색 같은 것도 그 루프가 투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차가 투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나왔던 공식 렌더링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그 스파이샷을 봤을 때 이렇게 루프 영역과 이런 D필러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C필러 부분까지는 바디 컬러가 올라가고 또 루프는 이제 코나처럼 아예 화이트로 간다거나 아니면 바디 컬러를 따른다거나 블랙으로 들어가면서 좀 다양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완전 예쁜데요. 국산 네네. SUV 중에 가장 예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단단한 느낌이 그렇죠. 들고 되게 몽골찬 느낌도 있고 사실 이런 마스크도 기존에 있었던 그 뉴코란도의 얼굴이 좀 떠올릴 법한 그런 얼굴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구멍이 7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프가 7개 구멍으로 유명한 지프의 상징인데 네네. 7개 꼭 했어야 됐을까? 9개를 한다거나 네. 방법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놓고 지프 따라하기 같은 드릴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쉽긴 한데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컬러도 다양하고 네. 좀 도심에서 보기 독특한 그런 SUV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벤치마킹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려주신 걸로는 그릴이 네. 그릴이 아닌 걸로 그려주셨네요. 그릴을 보시면은 네. 위쪽 부분 이렇게 뚫려 있고 이제 하단에는 블랙 컬러긴 한데 범퍼로 그냥 막혀 있더라고요. 안 뚫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대신에 하단에 라디에이터 그릴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범퍼 부분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한다고요? 네, 제가 포착된 오. 바로는 이 부분에 그릴이 있고 위쪽에도 막혀 있으면서 대신에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돼 있으니까 좀 인상이 강렬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하고 아주 좋은데요. 네, 그 네. 앞부분 전체가 블랙으로. 야, 이건 아주 묘한데. 보통의 자동차들은 앞에 어떻게든 크롬을 더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크롬을 싹 빼고 블랙으로 처리한다. 네. 참신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차들이 자꾸 이렇게 밋밋해지는데 맞아요. 얘는 그래도 범퍼를 나름대로 갖고 있네요. 이거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램프를 보시면은 나름대로 이 부분이 DRL이 장착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북두칠성 같은 이런 국자 모양. 약간 북두칠성이 떠오르네요. 네네. 진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얼굴의 개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하단에는 안개등 세로 형식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가 아니군요. 네, 헤드램프는 DRL 요 안쪽에 여기 배치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신 것 같고 쌍용이 만들었던 렌더링은 코드가 되게
그렇고 수평적으로 그쵸. 이렇게 딱 허머 같은 아우, 수준의 느낌으로 그려졌는데 렌더링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 디자인의 컨셉이 더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휠이 이렇게 크면은 굴러가진 않겠죠. 네. 그래서 네네. 이 부분 많이 가장이 돼 있었고 제가 그 부분 좀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양산형이 가깝게 네. 그려봤지만 사실 이 휠도 좀 약간 크긴 합니다. 아, 휠 디자인이 스파이샷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신 거군요. 네, 휠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너무 리얼해서 아니 근데 스파이샷으로 보면요 네. 휠이 작은데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17인치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대신 뭐 클레딩이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좀 상세를 해주겠죠. 아, 그런가? 일단 스파이샷이니까 모르죠. 네, 근데 네. 약간 옵션에 스파이샷으로 따라서. 그렇게 예쁘게 찍히진 않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려주신 거는 이 휠을 또 실제보다 크게 희망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해 주신 맞아요. 것 같고 그런 거 감안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런 인상을 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쌍용차에선 볼 수 없었던 그런 꾸밈이네요. 쌍용차의 이제 플래그십 렉스턴을 보시면은 그 차체는 굉장히 큰데 핸더가 안으로 좀 패여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빈약한 인상을 줬었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쉬워하셨었거든요. 이렇게 크면 사람들이 미워할지도 모른다 이런 네. 생각을 한 건지 네, 중간에 맞아요. 애매하게 오목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납득하기 어려운 디자인인데 네, 그리고 또 클레딩도 이 휠하우스에 비해서 굉장히 얇게 디자인이 됐었잖아요. 그쵸. 네. 되게 빈약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현대 팰리세이드를 보시면 휠하우스도 이제 굉장히 강조가 돼 있고 클레딩 컬러도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쌍용이 좀 아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을 잘 못했군요. 네, 좀 쌍용이. 아쉽죠. 예. 하지만 이번 J100에서는 이런 부분이 대거 개선이 되고 이런 핸더 볼륨도 살리고 클레딩도 두텁게 들어가면서 남성 소비자분들이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이 정도로 진짜 나와준다면은 진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렌더링으로는 엄청난 SUV처럼 보여요. 그런데 네. 지금 그려주신 건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도시명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네. 그동안에 스파이샷이 많이 포착이 됐었어요. 네. 그런 부분 봤을 때 도시명에 가까운 이런 SUV 형태가 나올 것 같고 아니 근데 J100 스파이샷을 보면 되게 우락부락한 느낌이 거의 없네요. 예, 굉장히 좀 살이 빠진 느낌이죠. 그릴과 헤드램프 이런 터프한 디테일이 있고 비율적으로는 터프함이 네. 없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귀여운 네.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근손실이 왔다고? 그런가? 이 쌍용이 요즘 어려워요. 네. 근손실 옵니다.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뒤쪽으로 갈수록 이런 루프 라인이 약간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좀 저도 못 봤던 디자인이긴 한데 루프를 굉장히 강조하고 후면에 볼륨을 더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하게 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주 네네. 독특한 느낌이 드네요. 창 쪽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디자인의 자동차가 흔치 않은데 소울처럼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고 보통은 이렇게 아래 수평 부분이 올라가면서 작아지는데 네, 얘는 맞아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작아지니까 네. 아주 재밌긴 합니다. 근데 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개방감이 줄어드는 디자인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C필러는 되게 두껍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에 3열까지 들어가긴 좀 무리겠죠? 네. 3열 들어가기에는 2열까지 들어가겠지만은 뒷부분 좀 약간 갑갑한 느낌도 좀 주는 것 같긴 해요. 예상도 통해서 전면과 측면을 보셨는데 사실 후면은 완전히 유출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걸 보고서 그림인 줄 알았는데 왜요? 컬러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거 채색을 한 줄 알았더니 실제 테스트카가 맞더라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이 상징화돼서 정작 타이어는 안 들어가고 가방을 맨 것처럼 이런 디자인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토요타의 라브4 구형 네. 그런 인상도 있고 이런 손잡이도 비대칭으로 들어가면서 랜드로버 같은 인상도 있고 신선한 느낌을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클래식한 옛날 자동차에서 봤던 요소들 끌어다가 쓰는 네.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디스커버리도 네. 타이어 있던 자리를 뭐 상징처럼 놔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후면에 있는 이 범퍼 디테일은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사판이 좀 네. 더 양끝으로 간다거나 이런 네. 사다리꼴이 좌우로 펼쳐지는 느낌이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좁은 인상이어서 뭔가 이 부분을 다 만든 다음에 좀 뒤늦게 붙여놓은 느낌이라서 좀 시선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좁아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게 좀 그러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클래딩도 이렇게 볼륨이 더 강조되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더 튀어나와야 된다? 네, 너무 맞아요. 불편하다? 네, 이 바디의 연장선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마 바디 컬러로 하는 걸 염두에 둬서 그랬을까요? 네. 범퍼색은 자기 색깔이 저렇게 나올 리는 없겠죠. 네, 끼겠죠. 여러 가지 차를 바꿔 끼다가 저런 색깔이 공교롭게 된 것 같고 네. 설마 저 색깔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아래쪽에 저 은색 부분 저건 저 은색으로 나올 것 같고 위에 저 타이어 부분 저 은색으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아, 실내도 유출됐어요? 특허 사진으로 유출이 됐군요. 유출이라기보다는 그쵸. 100% 네, 이렇게 네. 나온다는 거잖아요. 약간 코란도도 떠오르기도 하고 네, 저는 그 스포티지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쌍용이 그동안은 실내가 대략적으로 봐도 형편없었는데 뭐 실제 디테일은 알 수 없지만 겉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요. 저게 이제 여러 가지를 붙이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여기 보면 HUD 자리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한 덩어리로 딱 이어지게끔 이렇게 디자인도 돼 있고 그리고 공조장치의 이 라인이 하나로 쭉 이어져서 이렇게 되면 차가 또 넓어 보이잖아요. 일단 지금 디자인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터치를 조금 잘못하시면 섭섭하게 되는 경우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이백은 이 정도의 인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신차의 상도 맛집 가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에디슨 모터스를 지금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36억을 못 막는 회사가 3천억이 어딨다고 그걸 사겠다고 했다는 게 농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요. 빨리 좀 그 금감원에서 나서서 빨리 조사를 해주고 그래야 선량한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그쵸. 위안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강영건 회장님도 지금 빨리 좀 나와주셔야 돼요. 모카에 다시 나오셔서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도대체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의지 있었는데 나중에 잘 안 된 건지 이런 것들 좀 밝혀줄 때가 됐습니다.